그 다음에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비비크림을 발라야 돼요? 파운데이션 발라야 돼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그런데 비비크림은 사실 간편하기는 해요. 하지만 발라보신 분들이 많이 느끼시겠지만 비비는 조금 제형 자체가 너무 되죠. 그래서 얼굴에 잘못하면 너무 두껍게 발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색깔 자체가 약간은 회색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좀 칙칙해지는 느낌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조금 더 환하게, 뽀샤시하게 표현하고 싶으시면 오히려 파운데이션이 더 맞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톤의 파운데이션을 잘 찾아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비비보다도 훨씬 더 화사하게 연출하실 수가 있고, 요즘에는 비비의 진화한 CC크림이 또 나왔죠. 그래서 CC크림도 브랜드마다 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중요한 건 그 제품이 누가 광고하냐, 내 친구가 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라보고 내 피부에 제일 비슷한 톤, 어색하지 않은 톤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직접 한번 요즘에는 다 발라볼 수가 있으니까 테스터를 꼭 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10대 분들을 많이 뵈면, 특히 20대 초반에 이제 대학교 막 들어가신 분들을 뵈면 눈 밑에 눈물 메이크업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화이트 펄을 좀 과하게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메이크업이요, 내가 봤을 땐 예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인위적이에요. 메이크업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요,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메이크업 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 특히나 10대 분들은 너무나 피부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덮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좋은 피부를 자꾸만 메이크업 제품으로 덮다 보면 피부가 자꾸 숨을 못 쉬게 되니까 노화가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대한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만 그래도 조금 하셔야 된다면 기본 베이스 정도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뒷차부터 이제 그런 실질적인 베이스 메이크업에 대한 얘기도 들어갈 텐데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과유불급한 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 너무 유행을 따라가세요. 요즘에는 좀 쉬머링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펄감이 들어가고 반짝반짝거리는 게 많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유행이다 보니까 자꾸 구매를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내가 쓰지 않는 제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 낭비도 되고, 쓰지 않기 때문에 가끔 한번 쓰는 걸 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섞어 쓸 수 있는 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일차부터 진행되는 메이크업 실질적인 그 강의 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행 제품보다는 꾸준하게 팔리는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브러쉬를 하나씩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각각의 용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브러쉬를 준비를 했는데요. 브러쉬의 종류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것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이 보신 게 이제 이렇게 좀 뚱뚱한 붓일 거예요. 이렇게 도톰한 붓인데 보통 이거를 파우더 붓이라고 해서 파우더를 얼굴에 발라주는 붓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시면 이 볼에 치크용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좀 큰 감이 있기 때문에 치크보다는 얼굴에 쉐딩을 하는, 좀 이렇게 가려낼 부분들을 덮어주는, 보완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요 정도도 치크로 많이 쓰세요. 비슷하게 파우더 붓인데 이거는 납작하죠. 이건 좀 둥글죠. 그러니까 당연히 표현이 둥글게 되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이렇게 둥글게 생긴 붓들은 요 중심에 해서 이렇게 둥글려주는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붓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붓은 섀도우나 아이라이너나 뭐 마스카라를 하다 보면 메이크업 중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루들이. 그럴 때 손으로 하거나 하면 경험 있으시죠? 가루가 밀리면서 색깔이 진해지거나 지워지지 않는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그럴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털어주기만 하면 청소가 되는, 그래서 브러쉬 부채꼴 모양이고요. 그리고 치크를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렇게 사선형의 두툼한 그 붓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생겼기 때문에 둥글려주고 옆으로 빼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사선형의 브러쉬가 치크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얼굴에 큰 부위들을 칠하는 거라고 하면 이렇게 작은 붓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섀도우를 할 때 베이스가 있어요. 그 베이스를 칠 때 쓰는 브러쉬고요. 조금 더 얇고 작은 게 포인트 컬러를 쓸 때 쓰는 브러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브러쉬를 잘 활용하셔도 사실은 메이크업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퍼프를 그 파운데이션 바르는 게 좋아요? 아니면 브러쉬가 좋아요?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브러쉬는요, 그 퍼프 자체에 파운데이션이 묻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며들질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을 쓰실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 표현이 굉장히 매끄럽게 되죠. 그런데 초보자가 쓰시게 되면 잘못하면 자국이 생겨요. 붓자국처럼 생기기 때문에 매끄러운 표현이 오히려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메이크업에 익숙해지면 브러쉬를 쓰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메이크업 초보라고 하시면 퍼프형의 그 퍼프를 이렇게 두들겨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쓰시는 것이 메이크업을 들뜨지 않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도 많이 얘기를 하세요. 손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손이 왜 좋으냐면 이제 손이 좀 따뜻한 상태가 돼서 이렇게 피부에 꼬꼬꼬꼬 눌러주는 식으로 바르게 되면 흡수가 굉장히 잘 돼요. 그런데 또 단점이 있죠. 퍼프 이상으로 손가락에 많이 스며들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도구마다의 장단점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강의가 짧게 빨리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과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과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재가 있어요. 저희 교재가 있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아직 구매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지금 교재를 열심히 쓰고 있는 상태여서 조금 낡았는데 이렇게 생긴 교재에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그 메이크업이든 뭐 이미지 메이킹이든 다양하게 좀 많이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구매를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 보시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진행하시면서는 제가 이렇게 교재 몇 페이지 읽으세요 라는 식의 과제들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1일차의 과제는 49에서 65페이지까지를 좀 꼼꼼하게 읽으신 다음에 66에서 67페이지에 그 과제 부분이 있어요. 셀프 코칭 그 과제를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카페 스터디 과제 제출 게시판에 나의 피부 타입이 뭔지를 쓰시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스킨케어 성공 일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작성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성실하게 하신 분들 그리고 조금 감이 안 오시는 분들 제가 잘 보고 거기에 맞게끔 피드백을 해드릴 거니까요. 첫날인 만큼 아무도 누락됨이 없이 다들 과제를 열심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일차 스터디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